근데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네. 하자 있는 거. 네. 1억에 하자다. 그러면 2억에 살 거 1억에 사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네. 욕하지 않습니다. 돈 줄 사람한테 누가 욕을 합니까? 욕은커녕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들어오시죠. 그래서 명도를 하는 노하우, 뭐 말을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저기서 짱 그러면 난 개 그러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네.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하자 없는 물건만 피하면 됩니다. 하자 있는 것만 받으시면 돼요. 오히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경매 대마왕 심태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3부가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3부 시작되면서 이런 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있구나 실제로. 내 전 재산 또 돌렸네. 이걸로 투자할 만한 서울시라든지 혹은 근교에 좀 추천해 줄 만한 뭐 그런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2천만 원 가지고 할 거는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본인 공부가 안 되시면 이게 내가 그 부동산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어도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운명을 결정하는데 네. 그냥 좀 날로 먹어보려더니 안 넘어오네. 만약에 그러면 비슷한 질문으로 2천만 원이 있으시다. 딱 2천만 원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뭘로 가요? 빌라? 머릿속에서 딱 순서가 그 빌라 뭐 이렇게 그 유형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지역 이렇게 가시는지 어떻게 가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경매 공부 중에는요 네. 그냥 이렇게 공부한다 영상을 본다 이런 공부가 아니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장활동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네. 내가 태안에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 네. 태안 물건을 뽑아갑니다. 가족들이랑 놀러 갈 때? 네. 독하다. 놀러 가면서 겸사겸사. 그러면서 갈 때 한번 하나 보고 올 때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식들한테도 교육이 잘 될 겁니다. 아버지가 땅을 보러 다닌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공부만 해야지 투자는 나중에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네.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러 다니다가 네, 언젠가 눈을 딱 보이는 용도가 상가냐 주택이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가리지 말고 다니다 보면 나 1년 동안은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물건이 나한테 나오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시세가 5천인데 2천에 나왔어. 그러니까 안 하고 못 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목표보다는 공부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투자가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몸으로 뛰는 또 공부도 해봐야 되고. 하나도 안 알려주네. 뭐요? 2천만 원 갖고 빌라. 아니 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 공부하면 되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라는 이 의미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 갈 때 네. 물건 하나씩 보러 가자. 보러 가자.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그 용도나 그게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 2천으로 어떤 용도라든가 목적지라고 해야 될까 그걸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냥 2천이라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총알인 거고 보이다가 2천에 알맞은 물건이 보이면 그렇게 투자한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면 네네. 어때요? 좋습니다. 실제 사례. 여기 준비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단독 아파트 세입자고요. 전세금은 1억 1,400만 원. 여기에 대출이 8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융자는 1억 5,600만 원이 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에서는 복덕방이겠죠 아마 경매에 참여하는 게 2순위인 제가 보증금을 살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저기인가 보네요. 세입자. 세입자 입장에서 2순위예요. 2순위인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살릴 방법은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보증금 살릴 방법이 있는지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세입자인데 이게 경매에 넘어간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집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사는 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건가요?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질문 자체가 이분은 살라고 그러는데 왜요? 왜? 질문 자체가 예. 잘못됐습니다. 와, 그래요. 네. 지적을 해주세요. 망할 뻔했네. 세입자라면 그게 아니에요? 자, 2억 7천이 총액입니다. 네. 총액이라는 거는 대출과 자기 전세금을 합치면 2억 7천이에요. 네. 2억 7천에 사면 내 보증금이 안전하죠. 예. 안전하죠. 네네. 근데 이게 집값이 얼마나? 집값이 전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 집값이 집값이 2억 5천이다. 그럼 저는 2천만 원 더 주고 산 겁니다. 그렇죠. 이 집값이 적어도 2억 7천은 돼야 되고 요즘에
전세 사기부터 깡통 전세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렇게 집값이 역전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오르는 건데 이게 내가 2억 7천을 쓰면 받긴 받죠.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값이 2억 5천이다 또는 2억이다. 그러면 그냥 안 받고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은 경매를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내 보증금은 못 받죠. 못 받죠. 일부를 못 받죠. 일부는 못 받지만 돈을 더 쓰진 않았구나. 더 쓰진 않죠. 아, 그렇지. 많은 분들이 내 보증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돈을 박아서 내가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거구나.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집값이 얼만데. 아, 그때 말씀하시는 집값은 이 집의 시세인가요? 아니면은 감정가인가요? 감정가는 전혀 관련 없고요. 예. 당연히 시세입니다. 아, 감정가는 전혀 관련이 네, 없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시세 알아보려면 가서 부동산 여기저기 또 들어가 봐야 돼. 내 집 사듯이 아까처럼. 네. 네. 그거 중요한 거네. 아. 여기 나오는 수치로 무슨 수학 계산하듯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그럼 된다는 망하네. 거예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더 높아서 3억이다. 입찰을 그렇게 되면 받는 게 괜찮습니까? 자, 시세가 높죠? 네. 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 시세가 높으면 네. 내가 안 받아도 내 보증금은 누가 줍니다. 아 그러네. 아, 근데 그 걱정이 들어요. 막 유찰돼가지고 싸게 가도. 그러면 본인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유찰된다는 건 시세가 싸다는 얘기고. 아, 사람들이 그렇기 한 때문에 명만 보고 있는 게 유찰된다.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고 있는데 이게 시세가 좋다면 네. 그냥 낙찰 제대로 돼서 내 보증금은 이제 배당이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 나가는 걸로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내 보증금 2억 7천보다 더 낮게 낙찰된다면 2억 5천에 됐다. 2억 5천이면 2천 띄고 받아가겠죠. 예. 물론 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건 남아 있죠. 그건 나중 일이고. 네. 남아 있지만 네. 그걸 내가 받는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싸게 받아갖고 내가 내 보증금 막는 셈입니다. 아, 그러면 시세가 어쨌든 2억 7천보다 비싸다. 그러면 누군가 사가지고 알아서 그렇죠. 나서 예.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액션을 취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네.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난 이 집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거지. 내 보증금을 지키려고 입찰한다? 이거는 건 안 맞는 아니다. 말입니다. 아,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된다. 왜? 그러면 내가 살던 집이니까? 또는 내가 내 보증금 지키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살던 집이 그래서 뭐가 좋은데? 뭐 집값이 올라? 아니면 학교가 가까워? 그럼 그때부터 또 대답을 어버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살 이유가 없네. 그래갖고 딴 데 사면 나겠네. 이런 게 결론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경매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이제 진짜 이야기라는 걸 해보면 예.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만나세요. 미스고. 가장 그러면 어려운 건 뭐예요? 이런 경매를 받으러 갔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했을 때 제일 요 과정에 좀 신경 쓸 게 많고 껄끄럽다, 어렵다 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명도죠. 명도.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던데 그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배워보죠. 예. 노하우. 예. 네. 20년 노하우. 하자가 있는 물건이 있고 하자가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예.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네. 내가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내가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네. 그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매에서? 근데 가끔 하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하자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임차인이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물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세입자로 들어오셨는데 네. 난 등기도 깨끗하고 다 깨끗하게 들어왔어. 네. 그리고 제 소유자가 돈을 빌려 썼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1순위에 대한 권리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출을 왕창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 그런 것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을 인수한다. 아.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보증금 띄든 말든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딱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네. 하자가 없는 게 훨씬 좋죠. 그렇게 우리가 인수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하자가 없다고 낙찰을 받았더니 폭탄이 거기 한 명 살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폭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증금 떴는데 네. 이제 원래는 소유자한테 터뜨려야 될 채무자한테 터뜨려야 될 그걸 나한테. 폭탄을 네. 낙찰자가 오시면 네. 저 잘 만났다. 내 보증금 내 나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그럴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네. 그렇게 쌍욕을 하고 싸워요. 거기서 이제
임차인도 보증금 뛰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 기분만 안 좋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면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낙찰자는 뭐 돈 좀 벌어보려고 경매 공부했다가 네. 괜히 생판 처음 본 평소에 사람한테 쌍욕도 잃고 아 내가 이거 뭐 얼마나 번다고 이걸 하나 네. 서로 이제 안 좋은. 게다가 무슨 관리비가 밀렸니 뭐가 밀렸니 뭐 보증금 뛰는데 그런 거 내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사용 수익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임대를 놓거나 내가 들어가 살거나 하니까 달래갖고 막 내보내고 예. 내가 집주인으로서 갑일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을이야.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네. 하자 있는 거. 네. 뭐 1억에 하자다. 그러면은 2억에 살 거 1억에 사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저희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줄 사람한테 누가 욕을 합니까? 뭐 욕은커녕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들어오시죠. 좀 전 같은 경우는 문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싸우느라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 그런 거 밀린 거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예. 안 내면 내가 차가 먹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명도를 하는 노하우, 뭐 말을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저기서 짱 그러면 난 개 그러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하자 없는 물건만 피하면 됩니다. 우리 하자 있는 것만 받으시면 돼요. 오히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자 있는 게 훨씬 입찰자가 적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하자 그렇다면 입찰자가 적다는 얘기는 낙찰가가 낮다는 낮다. 얘기입니다. 싸게 사고 예. 스트레스 없고 네. 추가 비용 없고 어허. 명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을 안 가도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러면 되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사 갈 때 너 그렇게 잘 먹고 살면 잘 사나 보자 뭐 서로 쌍욕하고 해가지고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악수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 뭐 이렇게 소주 한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네. 일반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자가 없는 게 좋다. 그럴 수밖에 아까 그 없죠. 전세 그런 것처럼 네. 막연하게 내가 낙찰받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리숙한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을 땐 그런 거 생각해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모르고 산다 이건 안 돼요. 1억 인수할거 모르고 사면 이제 안 되죠. 네네네. 하자를 인정하고 산다. 하자를 인정하고 그 하자 금액만큼 그것도 계산해서 시세 대비 얼마나 내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알고 접근하고 고객에게 사야 되고 좋게 좋게 헤어지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고.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랑 오늘 처음 이제 해보셨는데 이렇게 즐거운 또 투자 얘기를 해서 네. 너무너무 전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저희도 레벨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들. 나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 되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오늘 경매 대마왕님 심태승님과 함께 재밌는 경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뭐 거의 자판기 수준이네. 어. 질문에 톡톡톡톡 다 나오네 답이. 경매 자판기 어떨까요? 경매 자판기. 경매 자판기. 경매 랜딩 머신. 경매 대마왕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만 똑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공부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도 공부를 이기는 그 길 우리가 내줬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댓글에 또 궁금하신 거 또 이런 분들 모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분들 모셨을 때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 하는 것들 적어주시면 저희 또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고엔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